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월요일 아침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낀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 19도, 섭씨 영하 7도, 체감온도 9도, 섭씨 영하 12도입니다. 하루 종일 구름이 끼다가 밤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 섭씨 영하 4도, 밤 최저 기온 22도, 섭씨 영하 5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1월 17일 월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 제츠가 16일 미 프로풋볼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숙적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28대 21로 눌렀습니다. 제츠는 23일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갖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강화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移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수개월 전 뉴저지 뉴욕공항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H-1B, L-1 소지자에 대한 깐깐한 입국 심사가 최근 JFK 공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4분기 전체 대출이 전분기와 비교해 6% 늘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늘어난 대출 대부분은 기업 분야지만 가계 부분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던 뉴저지주 타운 정부들이 세금 부과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수입은 줄고 있지만 각종 비용과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10여 개 타운 가운데 홀랜드 타운, 헌터턴 카운티, 월팍, 어퍼디 필드 등 올해부터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부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 김재현 변호사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역사상 처음으로 15일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캐서린 도너반 버겐 카운티장은 하켄색 소재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 변호사를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김 변호사는 카운티 법원 시스템의 다양성과 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관련 체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버겐 카운티 엘머우드 파크로 나타났습니다. 엘머우드 파크 경찰국은 지난해 총 235명이 음주운전으로 관할 지역에 체포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전체 거주민이 2만 명에 불과한 엘머우드 파크는 규모는 작지만 루트 4와 46, 80번 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음주운전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무산된 자전거 등록제가 이번엔 뉴욕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릭 올리치 뉴욕시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자전거에도 자동차처럼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붙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행을 거듭해오던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뉴저지 에디슨 소재 금호정 식당에서 비대위 전체 모임을 열고 제25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현택 회장 후보와 이진호 수석 부회장 후보의 단독 입후보 자격을 재확인하고 당초 예정된 대로 신원조회를 거쳐 이달 19일 당선 공고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7일 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13일 맨하튼 메리언 마키스 호텔에서 미래를 향한 전진이란 주제로 창립 51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6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에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맨해튼 메리엇 마키스 호텔에서 창립 51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6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 주류 사회 정치인과 한인 각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한인사회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뉴욕 한인회 하영화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한인 1세대와 2세대를 하나로 묶고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인 2세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러한 결실들을 맺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의 주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인사회가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미국 주류사회에 아주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렇게 미국 주류사회에서 힘을 내리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를 더 지원하고, 특히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 주 감사원장, 잔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뉴욕의 사회, 경제, 교육 등에 기여해온 한인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An executive order that I signed, which requires all city agencies to implement language access programs to help them better serve non-English speaking New Yorkers. 기조연설자로 나선 전혜성 박사는 두 명의 아들을 모두 미주류 사회 공직자로 배출해낸 어머니로서 미주 한인의 이미지 제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끼리 모임 말고 미국 주류에서 한국의 위상을 올려달라는 게 내 얘기예요. 뉴욕 한인회는 이날 한인 정치력을 신장시킨 공로로 한인 유권자 센터에 올해의 한인상 대상을 수여했으며 박동주 뉴욕 수산인협회 회장과 조종무 뉴욕 한인회 50년사 편찬위원장에게 한인사회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이 행사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잔리우 감사원장을 비롯해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에드워드 맹가노 의원 등 거물급 주류사회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진행된 맨해튼의 중심 메리엇 마퀴즈 호텔에는 지난해에 이어 많은 주류사회 거물급 정치인들이 참석해 한인사회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최근 제설 작업 늦장 대응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한인 이민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뉴욕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하며 한인사회를 격려했습니다. Through 311, which now takes calls in more than 170 different languages, and through an executive order that I signed, which requires all city agencies to implement language access programs to help them better serve non-English speaking New Yorkers.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뉴욕시 고위직 공무원에 오른 잔리우 감사원장도 능숙한 한국말을 구사하며 한인사회와 영원한 친구임을 강조했습니다. Tonight I'm so proud to commemorate the 51st anniversary of Haninhui and once again the anniversary of Korean American immigration to America. It's an incredible show, not just a big party, but really shows how far the Korean community has come here in New York and in America. 지난해 공화당 발음을 일으킨 에드워드 맹가노 신임 나소 카운티장도 한인사회의 모습을 드러내 한인사회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Congratulate Korean American Day here on behalf of Nassau County. I'm Nassau County Executive Ed Mangano. I want to wish everybody a great celebration. Certainly the theme tonight, stepping forward, bringing all cultures togeth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community here. It's just a wonderful day of diversity, friendship, and coming together to build a better community and build a better business community as well. And I couldn't be more happy than to join you this evening. 이날 행사장에는 이외에도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 주지사와 캐시 블랙 신임 뉴욕시 교육감 등 거물급 뉴욕 정치인들도 모습을 드러내 한층 더 높아진 한인사회의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의 밤이 열린 메리엇 마키스 호텔에는 김영목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각계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한층 높아진 한인들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 심장부인 42가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메리엇 마키스 호텔 연회장에는 이른 저녁부터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한 순서를 기다리는 한인들로 호텔 로비가 붐볐습니다. 한인들은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참가해 미주류 사회 정치인들과 함께 한층 더 높아진 한인들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여기서 끝이지 말고 우리 2세, 3세들이 컨그레스맨이 되고 세네터가 되고 프레지던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매진하도록 합시다. 뉴욕 수산협회 회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포사회에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의 날이 해가 갈수록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또 감격스러운 날이고 작년에 의해서 이렇게 또 큰 성황을 이루는 걸 볼 때 우리 한인사회도 많이 성장을 했구나 싶고요. 동포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인사회가 2011년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때인데 동포들이 서로 모여서 인사 나누고서요. 그리고 협력하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결집하는 걸 가지고서 정치력 신장 결집하는데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세도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그만큼 더 발전하는 한인회가 되기를 정말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한인상을 수상한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 주류사회 속 한인 정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실 아직 저희들이 크게 한 것이 없는데 저희들에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긴장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라는 그런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유권자센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동포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수상자들 중 특히 미군 군의관으로 아프간전에 참전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한 한인 출신 미군 군의관 조노준 영이 명예봉사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이날 뉴욕 한인의 밤 행사장에는 각계 한인 단체장들 외에 1.5세와 2세 전문직 종사자들도 대거 참가해 한인 1세와 2세가 서로 어우러지는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문하영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의 우편투표와 순회투표소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에 방문 중인 문하영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13일 맨해튼에서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하영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지난해 말 모의 선거 과정에서 40%의 투표용지가 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투표용지 배달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공관으로 일단 다 보내가지고 공관이 발송하는 문제. 그러면 경비도 절약되고 좀 확실하게 가지 않을까. 문 대사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재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2세 투표자에게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를 지원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하영 대사는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 투표와 순회 투표소를 설치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권한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복수 국적에 대해서는 원정 출산이나 병역, 납세 문제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문제나 65세 이상 동포의 영구 귀국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금고를 열어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고객뿐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반 소비자에 대한 대출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 전망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15일 미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작년 4분기 순이익이 47%나 급증했다고 발표한 JP모건 체이스의 경우 4분기 동안 전체 대출이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늘어난 대출은 대부분 기업 대출이었지만 신용카드 부문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4분기 동안 신규 발급한 신용카드는 340만 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도 1년 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대출은 5.9% 늘어나 지난해 1.1%보다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소매 판매 실적은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비 회복을 시사했고, 이에 힘입어 뉴욕 증시의 주가도 7주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전망했습니다.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전미 총기협회가 건재하고 의회에서도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주말 동안 총기 전시회가 열렸고, 다음 주말에도 또 다른 총기 관련 쇼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 행사를 후원한 애리조나 무기류협회 루이스 세체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사건 직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8일 이후 총기류 판매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독감으로 인해 LA 카운티에서 지난 2주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독감이 5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연령층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번 겨울 첫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적어도 지난 2주 동안 3명이 독감으로 사망했고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독감 시즌 동안 사망자는 처음이라 밝혔습니다. 또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에게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조나단 필딩 국장은 이번 독감 시즌이 5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매년 독감 시즌인 늦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합병증 등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망 위험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3명은 48살의 남성과 29살의 여성, 그리고 4살 아동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1명은 비만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최근 비만이 독감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올해 보건당국은 예년과 다르게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 독감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박진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진호 기자 전해주시죠. 보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차량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역시 소통 원활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역시 출근길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버드 근처 아직까지 정체 현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와이스턴 브릿지 역시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테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그룹 탁구 교실을 엽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KCS 공공보건센터에서 40세 이상의 뉴욕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1년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여성분들은 누구나 검진이 가능하며 1, 2주 전에 뉴욕 한인 축구협회가 지난 1월 13일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구 회장의 취임식 및 골든볼 실버 슈즈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18대 회장인 전창덕 씨와 이사장 염종원 씨가 참석한 가운데 한인 축구인들이 단합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뉴욕 브롱스 한인노인회는 신묘년 설날을 맞이해 지역 노인들께 떡국 점심 초대 행사를 엽니다.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베드포드파크 장로교회 친교실에서 모이는 이 행사는 큰 명절인 설에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미술협회에서 1월 21일 저녁 뉴욕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에서 미술인과 작가인들의 모임을 엽니다. 예술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뉴욕 한인 미술협회 전직 회장인 주옥근 씨에게 공로패 전달식도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미드패킹 디스트릭트는 맨하탄 웨스트빌리지의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서 14번까지를 말합니다. 도살장과 축산 가공 공장이 모여있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최근 새로운 패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레스토랑, 디자이너샵, 클럽들이 많아 뉴요커들 사이에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소외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인간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면 현재도 아직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외감이 사실은 나중에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인간의 패배감, 인생의 실패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감을 치유하는 거가요. 요담 시간에는 이 소외감을 치유하는 게 어떻게 중요한지,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소외감을 어떤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 재산이 있으시거나 또 투자하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 돌아가실 경우에 이런 재산들이 어떻게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는가를 참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미국 거주자가 버는 모든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보고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 없이 상속하실 경우에 많은 부분의 재산을 정부에게 돌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혜로운 이스테이트 플래닝이 참 필요한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윌이나 트러스트,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은 패밀리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살아계실 동안에 많은 재산을 트랜스퍼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제시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7일 월요일 아침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